네, 안녕하십니까. 공선배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허율적 학습을 위한 커리큘럼의 두 번째, 세 번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물고 늘어지지 마라.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요. 상대가 강한데 바로 붙으면 어찌 됩니까? 자기가 지죠. 예. 우리가 싸움할 때 상대가 뻔히 강한지 붙으면 자기 지잖아요. 그때는 도망가든지 아니면 한 대 때려놓고 이제 도망갔다가 또 그 친구 딴 데서 또 한 대 때려놓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겠죠. 제가 우스운 표현이지만 책도 한 페이지에 이렇게 페이지가 많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가지가 있다 싶으면요. 한두 가지는 내용은 알겠는데 8가지를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. 그래서 쭉 끝까지 다 보고 나서 다시 또 앞 페이지로 와요. 그러면 아까 전에 한두 가지만 알았다 싶은데 다시 보게 되면 이번엔 3가지, 4가지를 알게 돼요. 그러면 이제 6가지를 모르겠죠. 또 그것도 넘기가세요. 그렇게 해독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요. 나 처음에는 한두 가지, 10가지 중에서 한두 개만 이해되던 것이 나중에는 8가지, 9가지, 10가지 다 이해하게 됩니다. 책이 왜 그러냐면요. 앞부분과 뒷부분은 완전 별개가 아니거든요. 같은 과목은 다 연관성이 있어요. 그래서 순서만 차이 나죠. 그래서 앞을 공부하다가 뒤로 가다 보면 뒤에 것이 앞부분을 이해시키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반복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그 과목이 다 정복이 되죠. 꼼꼼하게 한 번 보는 것보다 대충 여러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요. 우리가 페인트 칠할 때, 이제 원래 공사 기법에는 그 해석제를 섞어서 여러 번 바르도록 되어 있어요. 페인트는 2가지거든요. 그 수성제 있고 유성이 있는데 수성은 물을 섞어서 바르는 거고 또 유성은 또 이제 휘발유 같은 신나 같은 거 섞어서 바르는 건데 그걸 섞어서 여러 번 발라야 공사 그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원액을 가지고 한 번 바른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 부실공사인데 그렇게 하면 한 번만 두껍게 바르니까 페인트 양은 똑같아요. 예를 들어 페인트 한 말을 한 번에 쫙 바른 거와 그걸 한 3번 나눠서 해석제 섞어서 3번 바른 거나 페인트 쓰기는 똑같아요. 근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시간이 지나면 얇게 여러 번 발란 거는 벽에 딱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집니다. 근데 원액을 써서 한 번만 한 거는요, 시간 지나면요, 뚝뚝 떨어져요. 유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뭐 껍질 뺏겨지고요. 수성 같은 거는 가루처럼 막 떨어져 나옵니다. 여러분 그런 거 가끔 보셨죠? 건물 같은 데 보면 페인트 가루 같은 거 뭐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원액으로 한 번 칠해서 그래요. 수성으로 여러 번 바르면 딱 붙어있죠. 그러니까 공부도 한 페이지를 예를 들어 10분간 보는 것보다 2분간 5번 보는 게 그게 훨씬 더 머리에 딱 암기가 잘 되죠. 똑같습니다. 네. 그래서 해독을 여러 번 하시라. 어려운 부분은 포기하고 다음에 보자 하고 너 다음에 또 다시 만나 하고 뒷부분을 갖다가 다시 오세요.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조금 더 알게 됐구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그 과목을 다 정복하게 되죠.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본 친구는요. 새로운 자격증이나 새로운 시험 칠 때 그 과목을 보면 자기도 처음 보잖아요. 이거 어렵네 하면서도 요거 다 정복될 거야 라고 알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경험이어서. 근데 공부를 많이 안 해본 친구들은 이거 어려운데 내가 되겠나 하고 자신감이 없죠. 자신감이 없으니까 적극성이 없게 되고 체계지잖아요. 체계지니까 시험에 대한 확신감도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공부도 안 되고 그렇죠.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는 하루하루가 보람이 있거든. 자신감이 있으니까. 그 다음에는요, 쓰면서 제가 공부해라 그럽니다.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면서요, 손에 필기도구를 안 들고 팔짱도 끼고 이렇게 책만 또 보고 인강도 그리더라 되죠. 제가 인강 들을 때 필기 써라 했잖아요. 공부하는 학생이 손에 필기구를 안 들고 있다는 건 저는 그게 좀 이해가, 어떨 때 필기구 안 들어도 될까요? 공부하는 사람이 손에 필기구 없이 공부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. 필기구가 연필이 필요할 때도 있고 볼펜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다음 옆에
연습장이 있어야 될 사람도 있고 연습장이 없어야 될 때도 있고 필기구를 항상 있어야 돼요. 필기구를 가지고 쓰면서 공부해야 된다. 저는 쓰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연습장 그걸 공식 명칭은 신문용지인데요. 그게 밖에 신문용지가 요즘 안 팔더라고요. 그게 뭐 공식으로 만든 건 있긴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에서 한 박스에 2,500장대가 있어요. 연습장 2,500미, 500매씩 이렇게 5포가 돼 있어요. 그거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100장이 원가가 한 540원쯤 쳐요. 550원 정도. 그래서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은 500원씩 받고 팔았어요. 그러면 제가 한 박스 팔면 제가 한 1,000원 좀 손해보는 거 하여튼 뭐 그래 되죠. 그러면서 앞뒤로 호치기 찍어서 써라 했어요. 볼펜 갖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막 쓰고 한 장 쓰고 버리지 말고 뒷면 돌리고 쓰고 맨 뒤로 보내래. 그래서 100장을 다 쓰고 나서 그거를 후지통에 버릴 때 그래 기분 어떨 것 같냐. 뿌듯하다 그렇겠죠. 100장을 볼펜 다 낙서 다 해가지고 버릴 때 되면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. 제가 우리 학생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학생이 300장 가져간 학생이 있었어요. 그 합격했죠. 예. 그 300장 가져간 학생 제가 합격. 보통은 한 200장 정도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한 200장 정도 씁니다. 앞뒤로. 예. 그 쓰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. 예. 손이 애웁니다. 막 내가 볼펜 갖고 뭐 이렇게 뭐 영어 단어고 국어 뭐고 한국사 뭐 이렇게 쓰면서 했던 것들이 다 애워요. 그래서 왜냐? 공부하는 방법은 자극을 많이 줘요. 잘 애우는 사람하고 못 애우는 사람은 지능의 차이도 있지만요.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. 자기 머리에 자극을 어떻게 많이 주냐. 자극을 많이 주면 그게 기억에 남죠. 학생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. 뭐 학급에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한특히 보면 그 사람 다 기억 못 하잖아요. 근데 어떤 사람 특수한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어떤 특수한 사건이 생기면 그 학생, 그 사람 다 기억이 되거든요. 저도 우리 학원생들 전에 뭐 이름하고 저는 안 외웁니다. 이제 그런 거, 이름까지 제가 구태여 뭐 외울 정도로 머리가 이제 공간을 제가 전략하기 위해서 안 외우는데요. 그냥 항상 이렇게 차트 보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. 근데 제가 식사하러 갔는데 어떤 학생이, 우리 학원생이 그 옆에 와서 그 애에서 밥 먹으러 왔거든요. 그러면 제가 그 학생 보고 뭐 그렇게 뭐 쟤 왔는가 이렇게 생각 안 해요. 쟤는 뭘 먹는지, 쟤는 돈까스 먹는구나 하고, 그리고 또 혼자 왔든지 친구하고 왔든지 그렇게 이렇게 제가 보죠. 그러면 그 학생은 딱 기억되죠. 아, 그 지난번에 어디 식당에 갔을 때 만났던 친구구나. 그러면 그 학생 이름도 생각하면 더 잘 기억이 되잖아요. 그렇죠? 예. 공부할 때는요, 쓰면서 공부하고 특수한 조건을 대입하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납니다. 제가 예를 들면요, 국어 같은 거 있죠. 국어는 뭐 문법 같은 거는 외워야 될 게 많잖아요. 그죠? 유사한 국어 뭐 문법도 비슷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손바닥만한 공책에다가 외워야 될 거를 이렇게 적어 놓으래요. 오늘 공부 다 하고, 오늘 공부 다 했는데, 요거는 또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거는, 공책 반 사이즈 되는 데다가 딱 정리해놓고, 그런 거는 기차 타고, 지하철 타고 갈 때, 버스 안에서, 심지어는 화장실 안에서, 그거 딱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. 그러면, 그 특수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게 그게 희한하게 또 잘 이루어져요. 예. 그래서 그걸 매일 하루에 한 장씩만 해보세요. 1년에 365일이면 365장만 해보세요.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. 그래서 그건 특수한 방법을 도입을 하면 이 머리에 자극이 많이 됩니다.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요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 저는 암기력이 안 좋아서 앞 페이지 보고 나면 다음 페이지 보고 나면 앞 페이지 기억이 안 나요. 그렇게 하잖아요. 기억 안 나는 것을 이용해야 됩니다. 기억이 안 나는 것을 기억나게끔 자극을 주면 잘 안 까먹잖아요.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 레고 같은 거 조립하고 이런 게 하죠. 근데 부모가 예를 들어서 이거 조립해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끼우는데 부모가 하나 못하고 있으면 요거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톡 이렇게 끼가지고 버리면 애가 도움이 될까요? 안 되죠. 애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봐야 돼요. 요거 한 개는 어디에 맞을까? 요렇게 튀어나오는 건 어디에 맞을까 한번 생각해봐 하고 애가 스스로 탐구하도록 하죠. 그러면 엄청 자극이 되거든요.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안 까먹잖아요.
기억나지 않는 것을 이용해야 돼요. 사람 얼굴을 봤는데 저 사람은 어디서 만났던 사람이지 하고 해요. 근데 이제 생각이 싫은 사람은 그 자체로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. 뭐 그건 이제 그게 이제 진행의 차이인데 저 사람 누구지 어디서 봤지 하고 고민하고 한참 고민하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돼서 그 사람 맞다 저 지난번에 내가 식당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다 아니면 공무원 학원에서 공부하던 사람이었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안 까먹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옆에 친구하고 같이 가는데 야, 저 친구, 저 사람 내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군지 하고 옆에 친구가, 그래, 누구 아이가 하고 바로 이야기해 버리면 그 사람 또 까먹어요. 예. 근데 자기가 탐구를 했기 때문에 안 까먹거든요. 그래서 잊어버린 것을 겁을 내지 말고요. 잊어버린 것을 더 이용을 해서 자기가 다시 기억해서 냈을 때는 절대로 안 까먹게 된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영단어 같은 거 외울 때 공부 쫙 해놨잖아요. 지금 공부도 하고,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내가 아는 거 하나 테스트를 하려잖아요. 그 바로 시험 치면 그 효과 있겠습니까? 안 되죠. 영어 단어를 지금 내가 오늘 지금 예를 들어 50개를 외워야 된다 하면 50개를 막 외워요. 아침에 좀 외웠다가 점심시간쯤 돼서 그 단어를 다시 보고 풀어봐야 돼.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. 그렇게 하면 어찌 됩니까? 생각이 좀 안 날지도 하죠. 안 나게 만들어야 돼요. 근데 금방 외우고 뭐 시간 얼마 안 돼서 그 단어를 자기가 풀어보면 그거 효과 있습니까? 그럼 자기는 다 했다고 또 안 하죠.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야 돼요. 잊어버리 만들어서 그걸 다시 기억해냈을 때 그래서 그때가 효과가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. 다음에는 간단한 방법 3가지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3가지 공무원 수험생이 잘 못 알고 있는 3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